이번 시간에는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설 중에는 첫 번째 한반도 도레인설, 두 번째 원래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원일본인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도레인들이 섞여서 혼혈이 되었다는 혼혈설, 세 번째 원일본인이 줄곧 주류였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설은 원일본인이 줄곧 주류였다는 설 중에서도 북방기원설입니다. 그 전에 수미상관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학설을 소개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남방기원설도 있지만 아마 많은 한국인은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건너갔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과거 공영방송에서 이를 알리기도 했었죠.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중국 대륙의 혼란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혼합이다 라고 말이죠. 게다가 일본의 천황이 직접 천황가가 백제인과 관련이 깊다는 발언을 했었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외척이 백제인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외척뿐만 아니라 천황가가 백제인이었다는 주장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지정학적 정황과 천황의 발언 등으로 일본인은 한반도인의 한 갈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다른 관점도 존재합니다. 한반도인과 일본인은 가깝지만 별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일본인은 소수의 지배층이 아닌 1억 이상의 대다수 일본인을 가리킵니다. 왕 한 명이 그 나라 사람 전체의 기원을 대변해주지는 않죠. 과거 영국은 왕가의 대가 끊겨서 독일 하노버 왕가에서 왕을 모셔왔는데요. 그렇다고 그날부터 영국인이 독일인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원시시대부터 뿌리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일본인의 기원을 혈액을 통해 알아봅시다. 사람의 혈액을 구분하는 대중적인 방식은 ABO식 혈액형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RH+와 RH-의 구분도 상식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정도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혈액을 구분하는 방식은 무진장 많습니다. 위에 표와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나하나에 대해 깊이 알 수는 없고 오늘 다룰 중요한 혈액형은 바로 GM식 혈액형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세균,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몸속에 침입하면 이를 배제해야 하는데요. 그 배제작용을 하는 것이 항체 혹은 면역 글로불린이나 불리는 혈청 단백질입니다. 혈청 단백질 속에서 배제 대상을 식별하는 임파구를 항원이 만들어내는데요. 이 항원은 5개로 구분되고 이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감마 글로불린이 바로 GM형입니다. 이 GM형도 여러가지 유전자 종류가 있는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만 추리면 위와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감잡을 수 있듯이 GM형으로 인종을 판별할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종족별 특징도 드러납니다. 편의상 AG는 청색, AXG는 녹색, AB3ST는 황색, AFB1B3는 적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4가지 GM 유전자의 조합 비율이 어떠한가에 따라 몽고개의 종족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몽고개는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나뉘는데요. AG, AXG, AB3ST, AFB1B3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AG 유전자와 AB3ST 유전자는 북방형을, AFB1B3 유전자는 남방형을 특징 짓습니다. 먼저 북방형 AB3ST 유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 GM형 유전자의 합을 1로 보았을 때 시베리아와 바이칼 북부에서 최고치 0.307을 나타내고
바이칼에서부터 북동쪽으로는 야쿠트 0.267, 캄차카 0.200, 알래스카 에스키모 0.254로 나타나고 북미 인디언에게서도 조금 감소되어 나타나는데 남미 인디언에게서는 0.01, 0.004 등 남쪽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결국 소실됩니다. 바이칼에서 남서쪽으로는 외몽고, 티벳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이란까지도 뻗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는 내몽고 0.140으로 적은 빈도를 나타낸 후 중국 본토에 들어서면 급격히 줄어들어 중국 남부로 향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이칼에서 남동쪽으로는 한국에서 0.145, 일본에서 0.261, 아이누에서 0.252의 비율을 보여 바이칼, 한반도, 일본을 잇는 굵은 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깝지만 별개라고 했죠. 바이칼에서 멀어질수록 옅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흐름인데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AB3ST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남반계 유전자인 AFB1B3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을 남반계라고 할 만큼 유의미한 양은 아니지만요. 일단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AB3ST 유전자의 전체 분포는 대략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AG 유전자도 AB3ST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바이칼을 중심에 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AG 유전자의 경우 남서쪽으로 티벳, 인도, 스리랑카까지도 상당히 짙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면 몽곡의 남방형을 대표하는 AFB1B3 유전자는 중국 남부의 운남, 광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AFB1B3 유전자는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에 걸쳐 굉장히 짙게 나타납니다. 몽곡의 북방형에 속하는 인종으로는 아메리카 인디언, 에스키모, 코리악, 야쿠트, 에벤키, 티베트, 부랴트, 오로촌, 퉁구스, 한민족, 조선족 포함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이누 등이 있고 몽곡의 남방형으로는 중국의 성도, 장사, 귀양, 복주, 광주, 소수민족인 мя오, 후이, 치왕, 그리고 대만의 한족, 고산족, 보르네오의 카다잔, 인도네시안, 네그리트, 멜라네시안, 미크로네시안, 폴리네시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유전자를 지도에 겹쳐보면 대략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민족의 원류는 어디일까요?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과거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내려와서 적절히 섞였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쪽 사람 특징도 있고 남쪽 사람 특징도 있고 혼혈 특징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GM식 혈액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본인은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오키나와까지 등질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섞인 흔적이 없고 하나의 집단이 자리 잡고 그 수를 늘려갔다는 뜻입니다. 일본인의 GM식 유전자 비율 평균치는 AG 0.458, AXG 0.176, AB3ST 0.260, AFB1B3 0.106으로 등질적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바이칼호 지역의 민족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아이누, 토비시마, 사도, 아마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의 사람은 오차범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남방형의 특징을 보이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일본인보다 북방계의 특징을 더 강하게 띈다고 합니다. 북방계 AG 유전자의 빈도가 더 높고
남반계 AF B1, B3 유전자의 빈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대만에 더 가까운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의 사람들이 바로 옆 대만의 원주민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이질성을 보이는 이 7지역의 사람들은 대다수 일본인보다 먼저 정착한 몽골계 북방형 사람으로 이후에 정착한 일본인과 접촉이 적어 융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현재 대다수 일본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조상을 원일본인이라고 해봅시다. 원일본인은 한반도를 거쳐 내려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한반도 사람들이 건너왔고 이후 해수면이 상승해 열도에 고립되었는데 한반도인은 수많은 외침 그리고 대륙과의 연결성으로 혼혈이 많아져 AF B1, B3 유전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인과 차이가 생긴 것일 뿐 먼 과거에 원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것은 맞다고 반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민족이니 일본인이니 하는 구분이 없던 공통의 조상이 양쪽에 널리 분포했던 것이고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단절되어 제각기 변화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지 한민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유전자 집단이 생긴 후에 그들 중 일부가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바이칼에서 멀어질수록 AB3ST 유전자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만약 한민족이 넘어갔다고 하면 일본인이 AB3ST를 2배나 더 갖고 있는 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선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혹은 사실의 일면을 과대 해석한 것이죠. 한반도를 거쳐 걸어간 일부의 사람들이 원일본인을 형성했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한민족이 바다를 건너 원일본인을 형성했다는 말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 이후에도 많은 한민족 혹은 예맥족이 건너가지 않았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원전 1만 년에 65만, 기원년에 400만 명이 열도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GM식 유전자를 보면 일본인의 등질성에 변화를 줄 만큼 많은 수가 한반도에서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넘어간 사람들은 일본인에 동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원주민인 조몬인을 한반도 도레인인 야요이인이 물리쳐 지배했다. 혹은 조몬인을 야요이인이 멸망시켰다. 물리적으로든 병균으로든. GM식 유전자로 보자면 지배는 했을지언정 멸망시키진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GM식 유전자가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아야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보다는 소수의 지배층인 야요이인이 절대 다수의 조몬인과 융합하여 동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GM식 유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다수의 일본인은 절대 다수의 한국인과 차이가 있다. 이미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 속을 빠져나와 원일본인이 도달했다는 것은 AB3ST의 흐름으로 보면 무리이다. 게다가 원일본인은 아무르강, 사할린, 홋카이도를 거쳐 일본에 흘러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현대 일본인이 바이칼 지역 사람들과 비슷한 GM식 유전자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 유리하죠. 그리하여 원일본인은 몽고계 북방형으로서 바이칼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수미상관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학설을 소개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 일제시기 일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일본인은 한국인과도 중국인과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더 멀리서 일본인의 기원을 찾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GM식 유전자 분석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일제의 의도와 반드시 연결짓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의구심은 벗어버릴 수가 없네요.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